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부산시가 시사나 25개 공공기관을 20개 내외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사 중복된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재편한다는 명목인데요. 여성가족 정책의 싱크테크 역할을 해온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이 축소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라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여성단체연합 서경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 지역의 여성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요. 네. 그것이 주된 기능이고요. 그 외에 양성평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여성 인력 개발 지원, 여성단체 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기관으로 네. 세 기관을 수탁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얼마 전에 개소를 했죠.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런 세 기관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을 어떻게 재편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 개편 대상에 올라온 공공기관이 25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 기조가 유사 중복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기조인데, 그래서 이제 연구 기능을 부산에 있는 부산 연구원으로 다 넣겠다 이런 명목하에서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연구 기능을 부산 연구원으로 옮기고, 또 부산 인재평생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기관하고 통폐합해서 여성, 가족, 교육 이렇게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가칭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 인재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저것 막 합쳐서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기관이다. 그리고 고유 기능인 아까 말씀드린 여성 정책 연구 기능 이것이 완전히 축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수탁 기관들 네. 그런 사업만 수행하는 알맹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닐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폐합되고 여성정책 연구 기능인 부산 연구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 연구원으로 이관이 되면 좀 통합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거나 다른 기관과 통합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여성가족개발원이 2002년도에 부산 여성센터로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 20년 정도 됐죠. 네. 그때 출발을 할 때 원래 부산 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서가 이 시대적 변화에 비해서 너무나 기능이 작다 이렇게 해서 부산 지역의 모든 여성계와 네.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부산 여성센터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2008년에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 기능을 다시 부산 연구원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소될 우려가 있고요. 성평등 관점에서 진행되던 어떤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는 하는데 그것들이 다른 부서로 다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즉 논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의 성평등 기관이 독립적으로 좀 존재하는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여성가족부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이유랑 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 또 부산시가 아직 완전한 성평등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네. 이제 성평등을 이루기까지는 여성 관련 부서나 또 관련 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성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로는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성 정책 연구하고 평생 교육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를 합친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산시의 이제 전반적인 인식 수준, 이제 그걸 대변하는 시의원이 얼마 전에 문제적인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어떤 발언이었죠? 예, 그 발언을 보면 참 이런 생각들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부산시에서 이제 여성 관련 부서를 다루는 위원회가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예, 그때 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우리 사회가 오히려 남성 불평등 구조로 가고 있다. 우리 네. 사회가 남성 예, 불평등 구조로 가고 있다. 네, 라는 네. 발언을 시의원이 한 건가요? 예, 시의원이 하고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갔다. 어느 단계에 올랐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발언을 한 배경은 네. 부산은 이제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국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보면은 그렇다면 그 이전에 남성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때는 그게 양성평등한 사회라고 자기가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좀 비슷해지니까 이걸 불평등하다라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산시의 시의원 42명 중에서 여성 의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런 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 가까이 됐다. 이래서 오히려 양성 불평등하다라고 의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심한 발언이 있는데요. 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네. 여성가족국에서. 근데 이 여성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로 확산시켜서 무상 지급을 지금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것을 좀 증액했다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우리 사회가 남녀 불평등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왜 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하냐? 남성 청소년 무좀 치료 이런 거는 혹시 안 해주나?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 부산시의원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여성가족개발원과 뭐 교육 업무와 이런 걸 몽땅 통폐합하는 네. 이런 발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부산시장에 대한 발언도 좀 궁금한데 박형준 네. 부산시장은 지방선거 당시에 지역의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달리 협의는 못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방선거 때 저희 부산 여성단체연합이 시장 후보들에게 다 이 정책 제안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박형준 당시 후보가 저희가 이제 제안한 모든 정책에 다 추진하겠다 또는 공약 사항이다라고 다 동그라미를 쳐서 보냈거든요. 네. 그 중에서 1번으로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었던 것이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성평등 추진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 부산 같으면 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개발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부서들을 좀 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겠다라는 게 주요 공약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채용 성차별 해소라든지 여성 안전 권익 보장 등등등 한 7가지 항목에 다 표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간담회나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고요. 제가 지난주 기자회견 후에 시장 또는 경제부시장 면담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여성특보하고 간담회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현재로선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성특보하고 간담회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산시의 지금 행정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내부적으로 확정 지어놓고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게 그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12월
비사 일정에서 이 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근데 용역 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고 그 안에 의견 수렴을 한다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시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기관이나 부서가 없어지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부산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시민 사회의 어떤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이런 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고 구조적인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네. 며칠이 멀다 하고 스토킹 범죄, 혐오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얼마 전에도 동래구에 여중생이 성추행을 당할 뻔하다가 범인을 검거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성의 일상에 일어나는 안전 문제는 그 폭력 그것에 관한 대응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어떤 조직 문화, 지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 이런 데 다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종합방지센터, 성비위 근절 추진단 이런 것도 사건 발생 후에 대응이 주 목적인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성평등 관점이 없이 여성 현안이나 여성 정책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없는 한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일상에서 성평등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통폐합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이드 부산 지금까지 부산여성단체연합 서경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